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좀 회색의 느낌이 있거든요. 둘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 연구자 피플데이터의 박정아 소장입니다. 오늘은 심오피스 9가지 유형 중 가장 순한 양 같은 존재, 평화주의자라고 불리는 평화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평화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평화주의자들은요, 성인군자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구성원 간의 조화, 그리고 평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길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과 생각이 다른 반대 세력과도 가급적 이해하고 맞춰가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대리님 의견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라는 등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에게 가장 장점이라고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인내심입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묵묵히 천천히 오랫동안 하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속도가 엄청 빠른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크지 않은 반복적인 일도 잘 해내고 꼼꼼히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물론 이분들도 하면서 지겨워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 업무보다는 예상되는 종류의 일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은요, 중립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들은 약간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좀 회색의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들이 이분들에게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갈등이 생긴 A의 이야기와 B의 이야기를 듣고 가운데서 각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이들은 한편으로 이런 성향으로 인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서운함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화형들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둘의 입장이 다 이해되는데 어떡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불만이 쌓였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요, 회피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문제인데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때 당시에는 당황해서 말은 못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끝내 상대에게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조용히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카톡을 차단하거나 잠수 이별을 하거나 가급적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평화형이라고 화가 없는 것이 아닌데 이들은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참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요, 가급적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할 때 전 아무거나요 를 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아이디어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도 다수가 나온 의견으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기보다는 가급적 동화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필요한 업무, 마감 기한이 임박한 상황,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경우 이분들은 유독 다른 유형보다도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멀티플레이가 어려운 편이고 보통 하나를 완전히 끝낸 뒤 또 하나를 하는 식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중요하고 긴급한 일보다 내가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쉬운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조직에서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와 깊이 친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형이 리더가 되면 공정함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조화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포용적 리더십의 대표 주자들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워낙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평화주의자들은 색깔이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참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조화로움을 가치관의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평화주의자들의 매니오를 잘 캐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겉으로는 네, 오케이, 예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굳이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선은 알겠다 라고는 했지만 동의가 되지 않는 일에는 수동적인 행동으로 싫음을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우 좀 게으른 편이라서요. 주로 집에서는 침대와 한 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없겠죠. 대신에 약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융화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형들이 성숙할수록 조금 더 자기 표현을 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을 안 한다고, 갈등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어렵지만 거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거절하기를 연습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워낙 조용히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는 평소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 일을 하고는 있는 거야?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중간중간 자신이 하는 일을 담백하게 공유하는 형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의외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못해서 일이 막 정신없이 쌓인다든지, 말을 하지 않아 상대에게 더 큰 오해를 만든다든지, 조직에서 일어난 문제 상황들을 바로바로 보고하지 않아서 더 큰 문제로 확장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함을 위해서라도 경계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자신의 기준이나 신념을 잘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나 요청에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평화주의자들의 행복한 조직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행복한 사람 연구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